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기체 연료의 연소 계산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체 액체는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기체 연료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소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소 반응식을 계산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수를 맞추는 경우 두 가지인데, 앞에서도 계속했지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계수를 다 외울 필요 없이 맞추시면 돼요. 그럼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프로판하고 부탄하고 메탄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럼 프로판을 예를 들어서 연소를 시킨다고 하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CO2, 그리고 H하고 O하고 결합하면 H2O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을 쓰면 M이라는 게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N이라는 게 8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O2의 개수는, O2는 M 플러스 4분의 N이니까 M이 3, 그리고 M이 3이고 N이 8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2는 M이 되니까 3, 그리고 H2는 2분의 N이니까 2분의 8은 4, 연료는 1.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공식을 이용하면. 자, 개수를 맞춘다고 하면 C3H8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예요. 자, 여기서 탄소의 개수를 화살표 오른쪽에 탄소의 앞에 집어넣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를 H 앞으로 보내. 여기는 H가 2개짜리죠. 2분의 8은 4.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2개짜리. 3개니까 6개. 1개짜리 4개. 합이 몇 개예요? 10개.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2개짜리니까 2분의 10은 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가 4개고 H가 10개짜리가 부탄이에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와 H2O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탄소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 앞으로 와요. 2개짜리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2개짜리가 4개, 8개, 1개짜리가 5개.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3은 6.5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연료는 1.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메탄이 있어요. 메탄. CH4.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와 H2O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탄소가 1개니까 CO2 앞에 1. H가 4개예요. 2분의 4는 2. 산소 2개, 여기도 2개, 합이 4개. 그럼 이렇게 오면 2분의 4는 2, 연료는 1.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춰야 돼. 이걸 완전연소 반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연소 반응식을 맞추고 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식 정리를 보시게 되면, 자,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으로 표기하거든요. 그러면 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게 뭐냐면 최적이죠, 최적. 그래서 최적비는 몰비, 그리고 개수비와 동일해요. 따라서 최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개수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반응식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론 산소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반응식에 있는 산소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산소의 개수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득비를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론 건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 요게 100%의 공기입니다. 이론은 100%의 공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1-0.21 나누기 A0 플러스 CO2량. 자, 그리고 GD를 사용한다고 하면 공기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0.1 A0 플러스 CO2량. 자, 그리고 섭가스량으로 바뀌면, 금가스에서 섭가스량으로 바뀌면 뭐만 더해주면 되느냐면 H2O량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은 100% 1을 기준하고 실제는 과잉 공기량 M을 기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개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GOD를 한 개를 내가 외웠다. GD를 한 개 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GOD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M 대신에 1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A0는 산소량 나누기 0.2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식을 기억했는데 실제 이론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M 대신에 뭘로 바꾸면 되죠? 1로 바꿔요. 그 다음 섭가스량이니까 물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섭가스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M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뭐를 더해주면 돼요? 물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어떤 식이든지 한 개만 기억을 해서 우리가 금가스와 섭가스의 차이, 그리고 실제와 이론의 차이만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식을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각각의 값들을 계산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개수비로 바로 문제를 풀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만 한번 볼게요. 주로 이제 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최적비로 푸는 내용을 보면, 자, 프로판을 완전 연소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산소량을 계산을 하면 산소가 지금 분자는 산소, 분모는 연료가 돼야 되니까 5개입니다. 최적은 5 곱하기 22.4S m2 연료 1개 1 곱하기 22.4S m2 그래서 22.4, 22.4를 생략하게 되니까 개수비가 최적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에서 0.2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5개니까 5개에서 0.21을 나눠주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OD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GOD라는 것은 1-0.21. 자, 여러분들이 GOD라는 것은 1-0.21 A0 플러스 CO2량 이렇게 기억을 하면 바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렇게 풀 필요 없이 개수비로 나타내니까 1-0.21 A0가 공기량이잖아요. 공기량은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 산소의 개수가 몇 개? 5개. 그래서 5 나누기 0.1이 이론 공기량이에요. 플러스 CO2량 3개. 만약에 H2량까지 들어가게 되면 습가스량, H2량 빼면 금가스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개수비를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나오는 근거는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GOD를 예를 들어서 한 개를 기억했어요. 1-0.21. 자, A0는 5 나누기 0.1 플러스 CO2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GOD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만 달라지느냐? M이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GOW를 계산을 하려고 해. 자, 여기 GOD예요. 여기서 H2량 4개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GW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자, 일단 수분량을 더해줬어요. 그 다음 1 대신에 공기비를 넣어주면 돼. 그럼 4가지가 바로 정립되죠. 이게 최적비, 개수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나왔지만 굳이 이 내용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바로 개수비로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에 보면 프로판 1S의 삼성을 공기비 1.4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실제 섭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프로판을 완전 연소를 시켜볼게요. C3H8 산소하고 결합합니다. 그럼 CO2하고 H2O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탄소가 3개니까 이렇게 3개가 와요. 그 다음에 H가 8개니까 2분의 8은 4개. 자, 그리고 산소 2개짜리가 3개니까 6개, 1개짜리가 4개니까 합이 10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 섭연소 가스량이라고 했어요. 실제 섭연소. 그러면 자, 섭가스량이 GOW하고 GW가 있는데 실제 섭연소, 실제가 되는 GW가 되는 거예요. 그럼 GW라는 것은 M-0.1 곱하기 A0 플러스 CO2량 플러스 H2O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공기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1.4 마이너스 0.21 곱하기 이론 공기량은 산소의 개수에서 0.21을 나눠주면 되죠. 개수비니까. 플러스 CO2량 3개, H2O량 4개. 그럼 GW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기본식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 기본식이라는 것은 공식을 정립할 때 보면 우리가 이론 공기량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 있는 식은. 그런 다음에 가스량은 근가스량은 GOD와 GD, 석가스량은 GW와 GOW.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한 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한 개만 기억을 해서 플러스를 하느냐 마이너스를 하느냐. 그죠? 그 내용만 알면 자동적으로 전체적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식을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가장 간단한 공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여러 개 알게 되면 헷갈려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공식을 제가 정립해주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해서 풀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왜? 나는 그 공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공식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식을 정립하면 무조건 또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많이 알게 되면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공부를 좀 한 후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처음 하는 과정에서는 공식을 가장 중요한 공식을 기억을 해서 문제를 계속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익혀두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농도를 나타내는 식도 또 우리가 고체하고 액체를 나타냈을 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CO2나 SO2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SO2의 퍼센트를 계산을 해요. 그럼 여기에 가스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SO2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퍼센트를 하게 되면 곱하기 100. 그리고 ppm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곱하기 10의 6승이 돼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기체 연료는 SO2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연료를 구성하는 성분이 C와 H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기체에서는 주로 CO2를 계산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체에서는 CO2를 계산하니까 고체와 액체에서는 SO2량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CO2량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가스량 분의 CO2가 차지하는 양 퍼센트로 계산하면 곱하기 100 그리고 ppm으로 계산을 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곱하기 10의 6승 똑같아. 단지 여기서 기체니까 CO2량은 최적으로 나타냈을 때 반응식에 있는 CO2의 개수 그리고 가스량은 기체 상태에서 가스량을 써야 돼. 똑같이 GOD, GD, GOW, GW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구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기체일 때는 기체 공식을 쓰고 고체와 액체일 때는 고체와 액체의 공식을 쓰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끝. 조금 전에 GW 계산해 봤잖아요. 그 GW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CO2량, CO2의 개수. 그래서 퍼센트는 곱하기 100, ppm은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에 보면 수소가 50%, 메탄이 25%, CO2가 18%, O2가 7%로 조성된 기체 연료를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켰다. 섭배출 가스 중에 CO2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그럼 먼저 CO2의 농도를 식을 찾아냅니다. 그럼 CO2의 퍼센트는 보시다시피 GOW분의 CO2량 곱하기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스량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섭배출 가스를 기준해. 섭배출 가스는 우리가 섭배출 가스는 GOW 아니면 GW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뭐를 이용했어요? 이론 공기량을 이용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뭐를 이용하죠? GOW. 그래서 GOW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GOW를 계산을 해야 돼. 자, 따라서 GOW를 계산을 하는데 GOW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1-0.21 A0 플러스 CO2량 플러스 H2량 SO2량이 있으면 SO2량도 더합니다. 그래서 H2량을 제외한 모든 가스는 건조가스량이에요. 단지 모든 가스량을 다 더했는데 H2량이 들어가면 석가스량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왜 SO2량은 자주 안 쓰느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문제 조건에서 SO2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SO2량을 쓸 필요가 없네. 아, 여기는 SO2량이 없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연료는 CO2량과 H2량. 만약에 SO2량이 있으면 SO2량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S2량까지 더한 거는 금가스량. 여기에 섭가스량이 더해주면 섭가스량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연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각각을 다 연소를 시켜요. 이렇게. 연소를 시킨 다음에 자체 연소하는 산소량. 그러니까 자체 연소하는 게 얘들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산소가 0.5개죠. 0.5개인데 수소가 50%를 차지해요. 그 다음 메탄은 2개가 필요한데 연료 중에 25%를 차지해요. 그래서 자체 연소하는 산소량에서 얘들이 자체 연소하는 거예요. 연료 중에 있는 산소량을 빼줘요. 연료 중에 있는 산소량을 빼줘. 그런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로 나눠주면 혼합물의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산소량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혼합물이 있을 때는 혼합물이 연소됐을 때의 산소량을 계산해서 연료 중에 있는 산소량을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0.21로 나눠주면 이론 공기량이 됐어요. 자, 그리고 CO2량 다 더합니다. 자, CO2 1개 25%. 그죠? 그 다음에 습가스량이 물 더해요. 물 1개 50%. 또 2개 25%. 그죠? 그리고 CO2량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CO2도 더해줘요. 0.18.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3.9881 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건조가스량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면 바로 섭가스량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GOW를 계산했고, 그러면 CO2량은 얼마냐? CO2량은 여기 하나 있죠? 한 개가 25%짜리. 자, 그리고 한 개가 18%짜리.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GOW도 계산했고 CO2량도 계산했어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10.78%가 나오죠.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우리가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대부분 한 개짜리로 줘요. 예를 들어서 프로판이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판을 연소시켰을 때 이렇게 공기비가 1.2예요. 여기서 GD를 건조가스량을 기준을 해서 CO2의 퍼센트를 계산하라고 나오면, 자, CO2 퍼센트는 GD분의 CO2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럼 GD는 공기비 1.2 마이너스 0.21 A0 5 나누기 0.21 플러스 CO2량 3개. 그 다음에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G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CO2량은 CO2의 개수 3개. 그래서 값을 계산해서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물질로 나왔을 때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물질로 나왔을 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본 거죠. 간단하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계산식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열 발생률입니다. 자, 열 발생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예요. 그러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는 한 쌍입니다, 한 쌍. 얘는 뭐냐 하면 얘는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이에요. 그 다음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소하는 보일러의 용적이 되는 거죠, 용적. 그래서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에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는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 그리고 미터의 삼성은 용적. 그러니까 우리가 발열량하고 연료량은 항상 한 쌍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을 보시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가 3m, 1.5m, 1m예요.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최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소실에서 열 발생률이 2.5 곱하기 10의 5선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예요. 자, 그럼 1시간의 중류를 몇 킬로그램 연소해야 되느냐? 저위 발열량은 10,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위 발열량하고 중류가 한 쌍이에요. 두 개로 곱해. 거기서 뭘 나눠주면 되느냐? 최적을 나눠주면 열 발생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열 발생률 2.5 곱하기 10의 5선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는 발열량 11,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중류량, 그죠? 나누기 최적 3m, 1m, 1.5m로 곱해. 그래서 연료량을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굳이 암기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 연소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론 연소 온도에 대한 문제가 많죠. 자, HL이라는 저위 발열량, 열량입니다. G는 가스량, C는 비열, 델타 T는 온도차. 그래서 저위 발열량은 가스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 그래서 온도차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줘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T2라는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T2라는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는데 HL은 저위 발열량, G는 가스량, C는 비열, T1이라는 것은 현저 온도예요. 자, 20번은 가장 기본이에요. 저위 발열량이 5000kcal/sm의 삼성의 연소가스의 이론적인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이론적인 연소가스량은 15sm의 삼성 per 삼성, 연소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은 0.35kcal/sm의 삼성 도시, 기준 온도는 0도씨예요.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니까 HL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스량이 되니까 G가 될 거예요. 비열이니까 C가 되는 거죠? 자, T1은 0도씨예요. 그럼 여기서 저위 발열량 5000, 가스량 G 15, C라는 비열 0.35, T1은 0도씨. 그러면 가장 기본 형태에서 우리 이론 연소 온도 구하는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21번과 22번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씩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21번에 보면 저위 발열량이 1000kcal/kg, 이론 공기량이 11sm의 삼성 per kg, 이론 연소 가스량이 11.5sm의 삼성 per kg의 중류를 공기비 1.4로 완전 연소할 때 이론 가스의 온도를 계산하시오. 자, 그리고 공기 및 중류의 연소 온도는 20도씨, 연소가스의 비율은 0.4kcal/sm의 삼성 도씨, 건조가스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저위 발열량이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1이 주어졌어요. 20도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가스량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론 공기량 A0가 주어졌어요. 이론 가스량 GOT가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스량을 쓰거든요. 그럼 이 가스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조건에서는 건조가스량을 썼기 때문에 실제 건연소 가스량 GD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론 건연소 가스량이라고 했으니까 이론 가스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GO라고 나타냅시다. 섭이나 건조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G라고 표현합시다. 그냥. 자, 다시. 자, 저위 발열량. 자, 그리고 T1. 그러면 여기서 저위 발열량과 T1이 있는데, 그리고 비열이 지금 여기 C, 비열까지 있어요. 그럼 뭐가 없느냐? G가 없어. 그래서 G라는 것은 실제 가스량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이론 가스량, GO,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A0가 있어요. 그러면 GO라는 이론 가스량에다가 뭐를 더해주느냐 하면 M-1 A0를 더해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실제 가스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 GO라는 이론 연소 가스량이 11.5예요. 플러스 공기비 M이 지금 얼마죠? 공기비 M이 1.4. 여기 있네요. 공기비. 1.4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론 공기량 11sm의 삼성 per kg.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값이 뭐냐 하면 실제 가스량 G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 다음에 비열을 곱해줬어요. 분의 저위 발열량. 그 다음에 T1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T2 이론 연소 온도는 1592.33 도시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보면 22번은 우리가 응용을 한 건데 메탄의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메탄의 공기가 50도씨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하며 메탄의 저위 발열량은 8600kcal/sm의 삼성, CO2와 H2O, N2의 평균 정합 몰 비율은 13.1, 10.5, 8.0의 값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질소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꼭 표기를 해야 돼. 질소는 이게 뭐예요? 이론 공기량. 그래서 공기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해요? 질소는 79%. 그래서 이 값이 질소의 개수입니다. 질소는 이론 공기량의 79%. 자주 사용 안 해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질소는 이론 공기량의 79%,
2 나누기 A0는 1원공이래. 이 값에 79%를 곱하면 N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식인데 여기서 가스량과 C가 없어요. 가스량과 비열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스량과 비열의 단위를 여러분들 저희 발열량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평균 몰 비열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몰 비열과 1kmol에 해당하는 최적의 값을 이용해서 단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반응식 보면 CO2가 한 개죠. 그래서 CO2는 1 곱하기 지금 얼마죠? 13.1이에요. 그 다음에 H2O는 두 개예요. 2 곱하기 10.5. N2는 2 나누기 0.1 곱하기 0.79가 개수고 8이에요.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단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희 발열량의 단위를 보면 킬로칼로리 놔둬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져야 돼. 킬로몰이 없어져야 돼. 킬로몰이 없어지려고 하면 CO2나 H2O, N2는 기체잖아요. 기체 1kmol을 기준에 쓸 때 최적이 얼마의 값을 가져요? 22.4S 함수. 왜 최적을 써야 되느냐? 여기 보면 최적 단위가 필요해요. 똑같은 단위가. 그래서 1kmol에 해당하는 22.4S 최적으로 나눠주면 킬로몰 없어지고 킬로칼로리 per S의 삼성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는 여기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93.05 도시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20번이 가장 기본형, 그 다음에 21번, 그리고 22번 형태로 응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응용을 했을 때는 단위를 맞추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기본 공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소요동력 계산은 우리가 방지 기술에서도 했어요. 그죠? 자, 1kW나 HP, 마력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가장 기본식이 킬로와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PS라는 것은 압력 손실, Q는 가스량, 그리고 배기 곱하기 효율, 그리고 여율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Q라는 가스량과 배기의 시간 단위가 일치돼야 돼. 그럼 배기가 가지는 시간 단위가 세크. 그러면 Q가 가지는 시간 단위는 반드시 뭐를 사용해야 되죠? 세크로 반드시 고정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HP나 PS로 문제를 풀으라고 해요. 그럼 HP는 개수가 76이고 PS는 75야. 근데 공통으로 얼마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75.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계산하라 그러면 배기 대신에 75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Q의 시간 단위가 배기의 시간 단위가 되는 세크하고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Q의 시간 단위가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23번에 보시면 압력 손실이 300ml H2O이고 처리가스량이 45,000m의 삼성파워, 집진기의 송풍기의 소요동력을 계산하시오. 송풍기의 효율은 65%, 여율은 1.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압력 손실이 300ml H2O가 PS, 그리고 가스량 Q가 45,000m의 삼성파워, 그리고 효율 65%가 이타, 그리고 여율 알파가 1.3. 여율은 여기서 30%가 나오더라도 알파는 1.3입니다. 그죠? 왜 그러죠? 여율이 30%라는 것은 100에서 30%가 남는다는 소리니까 실제로는 130%가 되죠. 그래서 퍼센트 떼면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나 과잉 공기량 20%, 1.3이나 과잉 공기량 30%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워 자체를 세크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아워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보정하면 되나요? 1시간은 몇 초? 3600초. 그래서 계산하시면 73.53kW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했을 때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가 없으면 문제를 풀었는데 정확한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요동력에서는 배기가 단위가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단위가 세크니까 Q의 시간 단위는 반드시 세크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PS나 HP로 계산하라고 하면 배기 대신에 75를 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율이 지금처럼 1.3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30%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같은 값입니다. 30%의 여율은 항상 100%에서 30이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130%가 되니까 퍼센트를 없애면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리하고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듣고 반드시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어려운 파트도 있고 쉬운 파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파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